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속풀이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 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많이 고민한다고 합니다.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 청년들 중에 절에 와서 부처님 만나서 고민 해결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일인데요. 오늘 첫 시간인데 이 자리에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는 청년 불자들 모셨습니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절친분들이 앞에 계시거든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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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첫 시간인데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불교 청년회에서 홍보부장 소임을 맡고 있는 관정 장재열입니다. 네. 관정법부님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청년회 활동하면서 청춘 상담소 대표로 또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법부님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계사 청년회 회장을 맡고 있는 여일정 한정민입니다. 여일정 법부님이요? 네. 네, 빨리 하면 열정이라고도. 여일정,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봉은사 청년회 회장을 맡고 있는 여산 이철영이라고 합니다. 네, 여삼법부님이요. 네. 봉은사. 네, 봉은사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다 하신 거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불교 허브 절오빠 절언니 그 운영진 줄 중에서 대표로 나왔고요. 안심지 최성은이라고 합니다. 안심지요? 네, 네, 안심지 최성은 법부님. 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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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에 출연은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네. 저는 사실 고민상담 방송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네. 20대, 30대 친구들 고민상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불교TV에서 청년 불자들과 함께하는 방송은 처음입니다. 아, 저는 사실은 이런 TV 프로그램이 처음이라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네. 스님 근데 전혀 너무너무 저희 이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아마 좀 마음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저부터 말씀드려도 돼요?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그 페이스북하고 그 다음에 또 카페 같은 거 운영해서 청년 불자분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좋아요를 누르기도 하고 네. 또 그 카페에 글도 한 번씩 저 썼었거든요. 네. 그 극락 추천서? 추천서 뭐 그런 거를 네. 한 번씩 적었었어요. 아, 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스님 뵈러 온 것도 있고 네. 또 청년 불자분들 있다고 하니까 네. 흔쾌히 하긴 했는데 제가 또 아프리카 방송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스튜디오니까 굉장히 떨려요. 네. 안 떨리는 것 같은데. 제가 수전증이 있는데 지금 참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좀 부담스러우시죠? 되게 많이 부담됩니다. 지금 다음 차례가 돌아오고 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저는 일단 청년회 홍보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나온 거에 대해서 되게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럼 오늘 봉은사 홍보 많이 해야겠네요. 근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네, 청년회 회장은 다 똑같은 마음인 것 같네요. 아, 두 분이 회장님이신가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저도 조계사 청년회 홍보도 좀 하고 저처럼 좀 절 활동을 재밌게 할 수 있는 법우들이나 보살님들의 자녀분들을 위해서 네, 홍보를 하려고 나왔고요. 네. 그리고 좀 회장 소임을 맡으면서 고민되는 부분들도 있고 청년 불자로서 좀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스님께 조언을 구하고자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민에 대한. 알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스님 말씀을 너무 듣고 싶었어요. 듣고 싶었고, 제가 20대, 30대 친구들을 고민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네. 사실은
부처님 말씀이라든지 스님 말씀에 정말 많은 영감도 얻고 또 스님 말씀에 여쭈면 우리 20대 청춘들이 정말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나날이 사실 청년들이 불교랑 멀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뵙고 얘기 나누면서 많은 걸 또 배우고 저도 불자로서 청년들에게 어떻게 부처님 말씀, 스님 법문 전할 수 있을까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면 20대, 30대 청년들한테 그 고민 상담을 해주시면 40대신 거예요? 그렇지 않죠. 네, 그러니까 저희 상담소는 또래가 또래를 상담한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또래 상담소입니다. 저도 20대, 30대 중 하나겠죠? 분위기. 전 깜짝 놀라서 지금 최고령층이신가 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스님 오늘 이 프로그램 이름이 청춘 토크쇼 절친이라고 제가 듣고 왔어요. 근데 네. 이게 어떤 의미로 만들어진 이름인가요? 일단은 절친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정말 친한 친구? 정말 친한 친구 첫 번째 의미겠네요. 그쵸. 또 두 번째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저희는 이제 절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네. 절 친구. 절 친구. 줄임말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럼 두 번째 의미가 또 있네요. 네. 네. 정말 친한 친구, 그 다음에 절에서 만난 친구. 그리고, 진짜 도반 같은 친구. 그러면은, 제가 이 시간이 날 때 또 친구와 도반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절친이라는 말이 친구를 넘어선 도반이라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또 훌륭한 도반이다. 라고 하는 의미까지. 그러면은 우리 다 지금 절친인 거네요? 그렇죠. 네. 절친 돼야 되는 거지. 앞으로. 아니, 뭐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그럼 뭐 오늘부터 이 첫 회지만 우리 다 마음에 드니까. 네. 청춘 토크쇼 절친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유, 좋습니다. 제가 아까 자기소개를 들어봤더니요. 오늘 다들 한 자리씩 하시는 분들이 나오셨어요. 우리 뭐 저만 빼놓고 다 한 자리씩 하시는데 다들 청년 포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열혈불자들입니다. 아까 우리 열정버부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열정이 넘치시는 것 같은데 먼저 한국불교 1번지라고 불리는 조계사 청년회 한정민 회장님이라고 읽으라고 되어 있는데 회장님 괜찮으시겠어요? 아니요. 저도 회장님은 아직도 부담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버부님이라고. 네. 그러면 한정민 버부님. 우리 아까 여일정 버부님이었죠? 네. 네. 조계사 청년회 회원 수는 지금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 지금은 이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한 2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주 2회 법회를 보고 있는데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일이다 보니까 한 7, 80명 많으면 그 정도까지 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토요일 같은 날에는 100명 넘는 회원들이 와서 법문도 듣고 그리고 이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7, 80명, 100명 이 정도 모이면 많이 모이는 건가요? 요즘 청년의 그 분위기상은 많은 거죠. 많은 거예요? 네. 대단하십니다. 부모님들이 거기. 그러면은 뭐 그렇게 꾸준히 활동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많이 청년들이 참여를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는 주로 이제 화요일하고 토요일에 정기 법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다양한 스님들이나 법사님들 모시고 좋은 말씀 이제 듣고 있고, 그리고 토요일 같은 날에는 이제 법문 후에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수행을 하거나 뭐 기도를 하거나 그리고 자체적인 모임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사찰순례라든지 방생 뭐 다양한 외부 활동들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청년들의 욕구를 좀 반영하고자 네, 다양한 이벤트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벤트? 뭐 잠재적인 불자를 찾기 위한 인연 만들기 모임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발렌타인데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발렌타인데이 때 저희가 청춘 불자들을 모아놓고 발렌타인데이가 뭔데요? 뭐 하는 건데요? 그 연인들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초콜릿을 주고받고 네. 네, 줄 사람이 없는 버부들이 모여서 줄 사람이 없어요. 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헤어졌습니다. 네, 그런 이벤트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네,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들어보셨을 때 재밌는 이벤트가 되고 있는 것 같죠? 아, 그럼요. 저도 그렇게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몰라요. 2월 14일 날. 네. 초콜릿 주실 분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조계사 청년회 같은 경우에는 한국 불교 1번지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이 강북이죠? 네. 네. 강북에서의 불교 메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반대편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강남 불교의 메카는 봉은사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 회장님이신데 청년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대략 얼마나 모이시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봉은사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한 70명 정도 나왔었다가 요즘에는 한 30에서 40명 정도. 왜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네.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아, 일단은 인원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인원을 어떻게 늘려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우리 오늘 같이 고민해 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조계사와 마찬가지로 네. 이제 조계사는 화요일이랑 토요일 법회가 있는데 저희는 토요일만 법회가 있거든요. 네. 지도법사 스님이 주최를 해주셔서 법회를 보고 있고요. 네. 이제 명상과 뭐 참선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해주십니다. 네. 그리고 법회가 끝난 후에는 이제 부서 활동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제 모든 법우들이 다 한 번씩 모든 부서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식의 참여를 해보고 거기에 내가 어떤 수행 방법이 맞는지 경전이 공부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수행 쪽으로가 맞는지 이런 식의 걸 한 번씩 경험을 해보고 그쪽으로 이제 해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수행 지도도 법사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럼 좋겠는데 왜 화요일 날 안 해서 그런가? 화요일까지는 저희가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네. 일단은 청년들이 원하는 거를 많이 충족을 못 시켜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좀 줄지 않았나. 발렌타인데이를 안 했네요. 그쵸. 화이트데이도 안 하셨죠? 안 했습니다. 오늘 좀 뭔가 좀 알 것 같은데요? 신규 교수님, 이렇게 뭐 인원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조계사 청년회랑 봉은사 청년회도 장단점이 있고 체계랑 법회 운영 방식도 되게 다르다고 들었어요. 그런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법회 같은 경우에 조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스님, 지도법사 스님이 해주시는 거 외에도 매주 다양한 스님들이 오셔서 법회를 봐주시고 이제 법문을 좀 다양하게 들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들었었는데 또 봉은사는 또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봉은사는 지도법사 스님 한 분이 꾸준히 이어가 주시기 때문에 인원은 좀 적어도 이렇게 법우들 간에 굉장히 끈끈하게 이렇게 이어져 간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좀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다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또 사찰 청년회뿐만이 아니라 전국 청년회 실정이 이제 아까 이야기해 네. 주신 것처럼 필요한데 우리 좀 그 심각하다 이 얘기 말고 네네. 또 뭐 긍정적인 말 없을까요, 장재로군요? 긍정적인 말이라고 하자면 사실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지역의 청년회들을 전국의 청년회들을 만나면 사실 연배가 높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왜 군, 구, 읍면, 리를 가면 그 마을에 뭐 사찰 청년회가 아니라 마을 청년회를 봐도 청년회장이 40대시거든요. 사실은 그 지역에 사실은 노인회 뭐 이런 분들이 아니라 청년회장이 40대, 50대 이러세요. 그러니까 20대, 30대가 없다는 거죠. 지역적인 특색이. 그래서 네. 청년회는 사실 저는 처음에 이 대한불교 청년회에서 처음에 일하면서 전국의 청년회를 찾아다닐 때 그러면 군, 면, 읍 이런 곳에 청년회는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도 그 정말 깊은 신심으로 정말 적지만 한두 분씩 청년들이 오고 이어져 나가려는 노력들이 정말 각 지역에서 멈추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특히 뭐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서는 정말 또 큰 고무적인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러면은 이 부피면에서 봤을 때 네. 객관적인 뭐 전력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좀 적은 건 사실인가 보네요. 수적으로는 사실 많이 적고 법회를 보는 인원도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지역에서는 제법 그래도 운영이 되고 있는 규모고요. 뭐 10인 이하의 법회를 보시는 청년회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찰 청년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대한불교 청년회에서도 무슨 고민이나 해답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희는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 청년회가 서울이 아닌 각 지역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다음 세대로의 연결이 지역적인 문제나 여러 이유 때문에 힘든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청년 문제들을 조금 더 집중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사찰 청년회에서 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조금 더 널리 알리는 것과 한편으로는 저희는 미래 세대, 청소년에 대한 육성 활동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이 또 곧 미래의 청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청년과 청소년 두 층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컨텐츠 개발에 좀 힘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은요, 교회에서 공부하는 것도 좋아서 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교회 오빠 또는 교회 누나 좋아가지고 좀 다니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 많죠. 네. 근데 제가 최근에 그 문구 한번 봤거든요. 저로빠 저런니. 그렇죠. 저로빠 저런니. 되게 신선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아마 이게 지금 우리 최성훈 법우님이 운영하시는 저희가 운영진이 지금 4명이에요. 네. 제가 대표로 나왔고요. 비주얼에서. 비주얼에서 그렇게 네. 하라고 시켰나요? 아니요. 근데 되게 아무튼, 부끄러워하시는데? 네. 제가 말해놓고도 좀 오글거려서. 네. 그 저로빠 저런니 이제 처음 초창기에는 말 그대로 사찰에 다니기도 하고 사찰에 다니지 않고 혼자서 수행을 하는 친구도 있고 떨어져 있는 친구들이 같이 모이면서 저로빠 저런니라는 이제 컨텐츠로 절 외에서 불교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팟캐스트를 원래 초창기에는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이름이 절친이잖아요. 네. 그 절친들의 수다라고 해서 팟캐스트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남자 버부 한 분이랑 저랑 이제 매주 이제 아프리카 TV 방송을 해요. 이제 여전히 지금 이제 절에 다니는 분들하고 같이 수다를 떨고 있거든요. 네. 네. 그 간단하게 뭐 오프라인으로 이제 외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기도 하고 또 방송으로도 만나고 하는 그런 그 모임인 거죠. 지금 보니까 제가 사전 정보를 좀 봤더니요. 저로빠 저런니에 그 장재열 법우님이 출연하신 적이 있으시다고 하던데. 네, 있었죠. 어떠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자친구 생기셨어요? 아니요. 그날 간 게 아니고. 네, 그날 간 건 아니고요. 매주 저런니 저로빠가 목요일 날 이제 아프리카 TV 생방송을 할 때 저는 생방송 게스트로 출연을 생방송이에요? 했었어요. 네, 아프리카 TV의 생방송 게스트로 출연을 했었고요. 저는 사실 아프리카 TV라는 이 온라인 생방송이 굉장히 어떤 뭐 게임 방송, 뭐 먹방, 뭐 쿡방 요즘에 그런 것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절 얘기 그리고 우리가 불교 얘기로 이렇게 재밌게 놀 수가 있구나라는 게 너무너무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스님 얘기, 우리가 뭐 배웠던 얘기, 신심 얘기 이런 게 아니라 이 절 얘기를 하고 불교 얘기를 하는데도 너무너무 유쾌한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별풍선 그날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네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별풍선이요? 그게 뭐예요? 이제 컨텐츠가 재밌으면 그분들이 이제 칭찬의 의미로 별풍선이라는 걸 이렇게 쏴주시거든요. 아, 싸요 또? 네, 그거. 아, 현금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금화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방송을 하면서 별풍선 받은 걸로 또 다시 좋은 것에 보시를 해요. 네. 그때 오셔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해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별풍선이라는 게 한 개의 풍선이 100원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100개, 뭐 500개 이렇게 터져서 네, 이렇게 그냥 막 저희끼리 깔깔깔 거리고 있는데 시청자들이 와 재밌다 하면서 별풍선 500개 이렇게 해서 네. 5만 원이 팍 이렇게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저런 저렇게 또 기부를 하신다고 해서 되게 재밌었고 그때 우리 뭔가 리액션 하지 않았나요? 반야심경을 한번 불러주셨잖아요. 네네. 그때 네. 그 장기자랑을 시키셨는데 제가 방송인으로서 병아리 방송인으로 입문하게 된 계기가 그거였어요. 저런니 저렇바 이전에 다른 일반 이제 케이블 방송에 이제 깜짝 게스트로 고민 상담가로 나가게 됐는데 장기자랑을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하고 장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저 혹시 반야심경을 장기자랑을 해도 되나요? 라고 하고 반야심경을 했는데 그날 이제 시청하고 계신 한 2,000명의 분들이 깜짝 빵 터지신 거죠. 아, 반야심경이 저렇게 재밌는 랩이었어. 라고 하면서 사실 이제 그거를 보고 저런이 저렇바에서도 반야심경 봉독을 한번 하고 시청자분들이랑 소통을 할 수 있었던 정말 놀랬었죠.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불자가 아닌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신기하고 새롭고 하지만 흥미로운 컨텐츠라고 인지가 되더라고요. 뭐 반야심경을 케이블이나 그 아프리카 TV에서 했으면 굉장히 특성화된 네.
듣기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거죠. 네. 다른 사람들한테는. 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저는 되게 새로워요. 새로워요. 지금 저는 뭐 어디 가가지고 불교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항상 그 스님들이 하는 불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지금 우리 법우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불자로서 만나는 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저한테는 되게 낯선 영역이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스님 만나서 좋아가지고 제가불자 기간 없이 바로 출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불자로서의 삶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되게 많이 배우고 있는데, 되게 지금 흥미롭거든요. 계속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지금 스님들 입장에서 아마 이 TV 보시면 지금 우리 한국 불교에도 이렇게 청년들이 청년들이 청년 포교를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거 되게 예쁘게 봐주실 것 같거든요. 안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 봐주시면 또 너무 감사한 거죠. 기쁠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스님들한테 그렇게 봐달라고 약간 강요합니다. 근데 스님들은 그렇게 예쁘게 봐주시는데 아마 또래 친구들 네. 아니면 뭐 친구들 아니면 뭐 가족들 집안이 불교면 또 상관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참 보면은 청년들하고 어울려서 사실은 좀 놀아야 될 텐데 일요일, 화요일, 일요일, 저녁 때, 토요일. 화요일, 토요일 그럴 때 그 절에 모여가지고 뭐 부처님 말씀 들으러 간다 또는 뭐 청년회 활동하러 간다 그러면은 주변에서 좀 왜 가느냐 혹시 이런 반응들은 없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절에 다녔어서 주말에는 항상 절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해를 못 하시긴 했었죠. 지금은요? 지금도 이해는 못 하시긴 하는데 제가 되게 재밌고 즐거워하고 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냥 절에 가는 날은 연락을 아예 안 하세요. 무한 자유의 시간. 네. 저는 딱 진짜 며칠 전에 되게 오랜만에 친구 한 명하고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이나 뭐 SNS 이런 거 보면은 항상 이렇게 절 사진이 올라 있고 이렇게 법복 입고 있고 막 이러니까 얘가 너 혹시 스님 되려고 그러니? 딱 이러는 거다. 많이 그래서 듣죠. 네, 근데 그 뉘앙스가 너 스님 되려고 하니? 이런 그 뉘앙스가 너 혹시 세상 등지려고 하니? 이 느낌이 딱 들어있는 그런 말투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 사랑을 시작했는데 그 세상이 환대하지 않는 사랑을 시작한 사람인 양의 시선 있죠? 무지에 이런 느낌이 있어요. 딱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한 번씩 들어봤을 것 같아요. 스님 되려고 그래. 근데 약간 그렇잖아요. 너 스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너 스님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랑 연락 끊을 거야?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좀 세상을 떠나서 뭔가 그냥 다 싫어. 난 이제 떠날 거야. 약간 이런 그런 것도 있고 친구들로 이제 보는. 신기하게 보는 것도 있죠. 그쵸.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도 마찬가지로 절에 다녔었는데요. 부모님 따라서 7살 때부터 절에 다녔었는데 이제 그게 생활 습관이 됐던 것도 있었어요. 절에 다니면서. 그러다가 이제 청년회를 다시 다니게 되는데 저희 부모님 반응이 참 재미있었던 게 처음에는 절에 다니다고 하면 되게 좋아하셨어요. 부모님도 절에 다니시고 불교시니까 한참 이렇게 막 좋아하시다가 한 2년 정도 다니다 보면은 부모님이 이제 슬슬 얘기를 하세요. 이제 절 좀 그만 가면 안 되겠냐고. 맨날 절에만 있다고. 어떻게 넌 절에 가면 집에 들어올 생각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조금 지나다 보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절에 가 있으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련히 절에 가 있겠구나. 이제 조금 늦을 것 같으면 이제 미리 전화 드리고 그런 게 하다 보니까는 근데 주변 사람들도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처음에 간다고 하면은 좋아하시다가 잦은 이제 늦게 들어오는 게 많다 보면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연락 오죠. 그만 가라고. 그러면은 어쨌든 완전 막 이렇게 좋아하시고 그러시는 분위기는 좀 아닌 건가요? 초반에는 좋아하시는데 네. 이게 너무 절에만 있다고 생각이 드시니까는 또 싫어하시는 것도 있는 것 자, 같아요. 초반에는 좋았다가 그랬다가 조금 반응이 바뀐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원래는 그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불교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스님 된다 그러면 굉장히 축복해 주거든요. 굉장히 축복해 줘요.
그런데 못 보셨어요? 네. 아니, 굉장히 낯선 표정을 지으시는데. 저희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출가를 한다 그러면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막 이렇게 다큐나 이런 데 보면 부모님이 돌아오라고 오시는 그런 장면들도 많고. 많죠. 네,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조금 생소하긴 하죠. 근데 또 이웃 종교들 보면 뭐 목사님이나 신부님 된다고 하면 굉장히 축복해 주거든요. 맞아요. 유독 좀 불교만 그런 느낌이 든다 싶을 때도 있어요. 사실 막 신학대학원 가면 너무 제가 축복해 딱 주고. 그거였어요. 저는 그 친가가 4대째 천주교 집안이에요. 그 결혼도 항상 성당에서 하고 그 미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성당에 정말 열심히 나갔거든요. 전루나가 아니라 성당 누나였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그 수녀님이 제 그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수녀이 되는 게. 네. 그래서 그 집안 어른들이 정말로 축하를 해주고 자랑을 하고 다니셨어요. 우리 딸은 수녀님이 된다고 했어. 그러면서 축복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말하자면 굉장히 환희심에 차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 외가댁은 또 소위 말하는 불도가 센 집안이에요. 근데 불도가 센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그 한 몇 년 전이지만 되게 반농담식으로 저 출가할까요? 딱 그랬더니 아니 스님은 아무나 되냐고 너 지금 뭔 헛소리냐고 그냥 절만 가면 되지 굳이 그런 건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로 항상 성불하세요라고 하는데 그 성불하는 그 길에 최적화가 된 게 어쩌면 좀 빠른 길이 스님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불하자 하고 그 반대로 그걸 좀 차단시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경우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나라 역사를 봐야 돼요. 이제 조선시대 때 워낙 좀 억불 정책이 있었잖아요. 근데 억불 정책을 처음 시작을 할 때 국가에서 정해요. 이제 불교 가지 마라. 이제 절에 가지 마라. 그런다 그래가지고 민중들이 절에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갔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요, 몰래 숨어서 갑니다. 몰래 숨어서 가고, 그 왜 청송물 딱 떠놓고 막 비시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부처님인 거라. 그러니까 아직 민간에서는 신앙이 이렇게 이어져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유교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절에 가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나쁘다든지 아니면 신세가를 망친다든지 아니면 뭐 나쁜 거밖에 없어요. 기억이 안 나네. 그런 얘기를 막 하니까 그걸 오랫동안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오랫동안 들으면 우리 민족에는 이제 집단 무의식 속에 그런 이미지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출가한다 그러면 산에 들어갈 거니, 그렇죠. 세속을 등질 거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이미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거라 우리가 일단은 이거는 인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인지. 아, 우리나라의 흐름이 지금 그런 흐름이구나. 그래서 누가 절에 간다고 뭐라 그래도 너무 그거 서운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는 그냥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역사적 흐름에서 이미 심어졌기 때문에 지금 결과가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두 번째는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 가셨다가 나중에 별로 안 좋아하신다잖아요. 그렇죠. 혹시 제가 예측을 해보자면 청년회 끝나고 일찍 들어가세요? 늦게 간게 많죠. 늦게까지 뭐 하세요? 핑계를 대자면 이제 합창단을 제가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연습이 합창단? 또 뭐가 있지 않을까요? 합창단 앤드 뭐가 있지 않나요? 있긴 있죠. 내가 아는데? 또 뭐가 있죠? 술자리. 그런 것도 가족이- 있으니까는 싫어하시는 건 알아서 이제 좀 그건 자제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그 다른 지역에 있는 불교 대학들도 이렇게 가면 거기는 이제 청년들은 많이 없어요. 왜냐면 주간반 하고 하면 그때 다 일하시니까. 근데 그러면은 중장년층 불자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엄마잖아요. 그렇죠. 엄마인데 아들, 딸이 왔는데 밥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 딸이 왔는데 절에 있대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반대를 좀 한답니다. 그렇죠. 가지 말고
나 밥 해줘라. 하지 말고 나 밥 해줘라. 근데 여기서 이미지가 변하시는 분이 있고 끝까지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이 하는 거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절을 갔는데 다른 거야. 절을 다니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기를 기대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안 바뀌면 그러면 절에 가도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 청년회가 전국적으로도 좀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돌파구가 있어요. 원론적이지만. 뭘까요? 그게 뭐냐면 다니는 청년들이 행복해져야 돼요. 그래야 부러워요. 절에 갔더니 얘가 바뀐 거예요. 누 옆에서 인지가 될 정도로. 그러면 부러워해요. 청년회의 청년들이 어떤 다른 청년들로 하여금 무언가 달리 보이는 대상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보셨을 때 제가 좀 행복해 보여요? 안 행복해 보여요? 네. 아, 지금은 약간 애매하죠. 아까 대신을 막 받으셨을 때는 아주 행복해 보이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약간 애매하죠. 우리 항상 평안하시다는 느낌과 어떤 그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는 행복감이 차 있으시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강렬해야 주변 사람들이 출가하고 싶은 거라. 그렇구나. 그래서 제 주변에서는 네. 저희 부모님들이 초등학생, 중학생들 출가 예약해 놓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출가해가지고 스님처럼 살면 난 너무 좋겠다. 아이들이 원해서요? 사실은 반은 부모님이 원하는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희 세대의 부모님들은 뭐 너 들어갈 거니 이러셨는데 또 부모님들이 반은 원하신다는 것도 너무 그야말로 부모님은 자녀들이 행복하길 바라는데 스님이 그만큼 행복감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 마음은 그건 거죠. 내가 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자녀가 있으니까 못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녀들에게 설득을 잘해서 내가 출가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게 절반이고 근데 나머지 절반은 본인들이 하고 싶어해요. 그 어린 나이에 벌써 그 행복이 어디로 향하는지 느낀 거네요. 그럼요. 우리 청년 불자들이기도 하지만 청년 불자들 중에 대표잖아요. 대표. 대표들에게는 행복은 권리가 아니에요. 의무예요. 행복한 아우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부럽게. 전 고민을 좀 얘기를 해보러 왔는데 벌써 끝난 것 같아요. 끝났나요? 네. 우리 더 얘기할 거 있어요? 얘기할 거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이미 네. 행복해진 것 같아요. 우리 모든 고민의 끝은 자이언티의 양화대교처럼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근데 사실 그거 봤어요. 그 포스터에 그 출가 포스터가 제가 알기로는 행복여행 거기 작은 문구로 행복하자 우리라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 말씀이랑 딱 오버랩이 되면서 이거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청년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얘기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원론적인 방향성이 정해졌다면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자기 마음의 고민이나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청년회 활성화시키시려면 행복해지는 게 의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절에 나오고 활동하는 게 진짜 행복하고 즐겁고 재밌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에게 다들 물어보는 질문이 힘들지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많은데 저는 항상 늘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재밌다고. 회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이나 내가 느끼고 있는 즐거움을 버부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데 이게 버부들한테까지 전해지기가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저는 좀 있어요. 저는 되게 즐겁고 재밌어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발견하는 거고 내가 처음에 절에 왔던 이유가 뭘지도 생각해서 이것들을 좀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뭐 절에 놀러 왔냐, 뭐 결혼하러 왔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하세요? 거부들도 있어요. 무서운 선배 언니 이런 느낌인데. 아니, 근데 그게 진짜 일반 버부들 사이에서 뭐 뒤로 듣긴 했지만, 네,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어서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처음 왔던 이유들을 한 번씩 건드려주면 좀 절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되게 왜곡되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어떻게 버부들한테 이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가장 커요, 저는. 사람이 뭔가를 시작을 하잖아요. 하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의무감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청년회 활동 하기로 했다. 그러면 일단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해요. 근데 그러다가 충족되지 않으면,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그걸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재미가 있거나 아니면 의미가 있거나, 재미가 있거나 의미가 있거나. 이제 컨텐츠 고민하실 때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잘, 재미와 의미, 네. 미미. 미미,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만 더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은 절에 가가지고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거나 그러면은 자기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절 활동을 계속 해야 되나? 근데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 사람이 활동하는 게, 버부님이 활동하는 게 항상 자기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그러면 남들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도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데 회장직을 맡아서 억지로 하는 거 아닌가. 왜냐면은 그게 강제성이 있으니까, 네. 의무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 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단어에 하나를 빼먹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원론적인 얘기지만 청년회 대표들이 행복해야 주변에서 부러워하고 청년회 활동이 활성화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행복해야 앞에다가 단어를 빼먹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치열하게. 치열. 그냥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행복해야. 치열하게 행복해야만 내가 행복하다라고 스스로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밖으로 빛이 나요. 그렇구나. 밖으로 빛이 날 정도가 돼야 주변에서 그 빛을 보고 따라오는 거겠죠. 좀 뭐 어려운 점들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장이라고 하면 전면에 나선 거고, 그러면 드러난 거니까. 드러나면 호불호가 항상 갈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회장님들은 지금 보니까 200명, 그다음에 아까 70명, 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건데, 우리 지금 아프리카 TV 아니에요? 거기 좀 많이 보죠. 불특정 다수. 그럼요. 거기는 범대중이죠. 진짜 네. 불특정 다수. 그러면 뭐 혹시 뭐라고 좀 하거나 그것 때문에 고민이 있거나 뭐 이런 건 없으세요? 이제 저희 버부님들하고 춤을 추게 된 경우 있어요. 율동을 하고. 근데 또 그 동영상을 보시고서는 아니 도대체 모든 그런 불자들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행태를 어떻게 부리고 있는, 이런 추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또 비판 어린 시선을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저희가 운영진이 4명이지만 또 스태프분들 도와주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작은 인원이지만 이 안에서도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버부들이 있고 새로운 시도를 좋아하는 버부들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어느 방면에서 보든 이게 보수적인 것과 새로운 시도와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끌고 같이 갈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어느 집단에나 있는 일이죠. 네. 어떤 사회에나 있는 일이고, 좀 변화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안정을 원하는 사람, 항상 나눠지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 개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까 절친 3가지 의미였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바깥에서 진짜 친한 친구. 맞죠? 네. 네. 그 다음 2번째는 절에서 만난 친구. 그리고 3번째는 둘을 넘어서 도반이 된 친구. 그러면 절에서 만난 친구 빼고, 자, 바깥에서 친한 친구와 도반과의 차이는 뭘까요? 같이 공부한다는 느낌? 같이 공부한다는 느낌. 뭘까요? 그 절
테두리 안에서 생각하려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왜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요. 막 욕을 해요. 아 진짜 되게 못생겼네. 이렇게 해도 되게 친한 친구랑 그런가 보지 뭐 이러고 말거든요. 치열하게 울고 있는데? 느끼지 않아요? 볼것 같은데. 근데 안 친한 사람이나 내가 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굉장히 상처를 받게 돼요. 약간 그 차이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도 괜찮은 친구. 네. 제가 제 기준에서 나눠드릴게요. 아, 네네. 제 기준에,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 공통이 아니라 제 기준에서 나눠드리면 친구는요, 정으로 묶인 사이. 정으로 묶인 사이. 그 다음에 도반은요, 같은 가치관으로 묶인 사이. 가치관. 그래서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집단이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는 집단 자체가 그냥 일반 사회 집단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절에서 만난 집단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절에서 만난 집단 중에서도 친구와 도반과 그다음 절에서 만난 친구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절에서 만난 친구라 하더라도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래야만 그에 맞는 걸맞는 대응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대하는 반응들이 있고 절친인데 도반으로서의 반응을 기대하면 나만 상처받아요. 그리고 절친한테 도반처럼 하면 그 사람이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이렇게 보다 보면 저 사람은 나와 이런 관계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느껴지죠. 그래서 뭘 기준으로 보시면 되냐면 절에서 만난 친구들 중에서도 정말 오래 만나가지고 친구가 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는 절에서 만난 친구, 그다음 도반 둘 중에서 하나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은 뭘 공유하고 있어야만 도반이냐면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삶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삶에서 의지하고 있는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불자라고 하면은 부처님 제자라고도 하지만 부처님 아들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처님 아들들은 사실은 다 도반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 도반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 공유하는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미약하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미약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쭉 해나가면서 어떤 가치들을 공유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이제 시간이 되면 지금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되면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스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건 스님들은 아무래도 계율의 옷이 있어서 급격한 변화는 어려워요. 다만 시대마다 그 시대의 대중들이 원하는 트렌드에 맞게 주석가 스님들이 생기거든요.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한 그게 이제 스님들의 몫이라면 그게 아니라 대중문화와 접촉할 수 있는 변화를 일으켜주는 것들은 제가 볼 자들의 몫인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잘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런 고민들 이렇게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오늘 정말 최소한 4명이잖아요.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고민하고 활동하는 버부들이 있으니까 저희도 힘들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알아가고 이 힘을 내고 하면서 조금씩 말씀하신 대로 스님들이 하실 수 없는 무언가에서 저희가 발로 뛰게 되는 힘의 또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저희 4분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국 청년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강북, 강남회, 그리고 SNS 대표 그렇게 되나요? 다 나왔네요. 위아더 월드. 외국인 패널 한번 모셨어요. 다 나오셨어요. 그러게요. 네. 그러면은 그 시간은 어때요?